이미 저는 15표 정도 찬성표로 탄핵이 될 거며 탄핵 가지고 환호성 지르지 마라. 이거는 이 조중동과 탄핵 내각제 세력들, 검찰 조작 세력들이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슬쩍 윤석열을 뒤로 빼놓은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걸로 만세 부르지 마라. 그러면서 한동훈 체제를 유지시킬 거다. 제가 거기까지 방송하고 멈췄는데요. 한 가지 이제 이 돌발 변수가 생겼죠. 어제 그 윤석열 만세 부르는 저 변절 유튜버들 성창경이니 강신업이니 윤석열이의 오른팔인 권성동이 들어와서 권성동한테 얼마나 아부아첨하는 방송했습니까? 그자들이. 당연히 권성동이 들어오면은 탄핵을 막고 한동훈을 칠 줄 알았는데 권성동이 들어와서 했던 일이 뭡니까? 그만두겠다는 그만둬서 한동훈 체제를 붕괴시키겠다는 인요한 뭐 이런 일을 다 그대로 가게 하고 그리고 탄핵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 들어가서 탄핵표를 던질 수 있도록 원래는 그 국회에 못 들어가기로 했잖아요. 원래는 처음에는. 근데 그 당론을 풀어서 탄핵 던지고 싶으면 찬성을 해. 탄핵을 시킬 수 있도록 국회에 들어가도록 이 물꼬를 터주지 않았습니까? 권성동이가. 이게 과연 그냥 대충 넘어갈 사안이에요? 윤석열이가 의도적으로 꽂아놓은 윤석열이의 이 최측근이 탄핵을 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풀어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윤석열이가 탄핵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거 누구하고 상의했겠습니까? 윤석열이가. 윤석열이가 오케이 국회에서 탄핵 표결해가지고 내가 탄핵되는 거 내가 감수할게. 오케이 염려하지 마. 그 누구랑 상의했겠어요? 윤석열이가. 조중동이 조중동. 조중동하고 이미 윤석열은 그렇게 여전히 유착되어 있고 윤석열과 조중동은 권성동을 내보내서 한동훈 체제를 유지시키려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권성동이가 인요한 사태를 막고 장동영 사태를 막았는데 예상보다 저 개돼지들, 저 보수 개돼지들이 어제 한 5만 명 모였다면서요, 광화문에 실측정수로. 너무 거세게 이 한동훈이를 치고 각 지역구마다 그거 아마 신혜식 대표가 주도했는데 각 지역구마다 탄핵한 놈들 죽인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협박 집회 예고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탄핵을 같이 주도한 이 당 지도부가 버티지 못했던 거죠. 야, 여기서 내가 한동훈하고 너 손잡고 있었다가는 내 정치 생명 끝나겠다. 예를 들면 장도혁 같은 거나 지금 전부 다 이제 뭐 비례대표 아니면은 명단권 아니에요. 저 강원권이 나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내가 정치 생명을 한동훈하고 같이 끝낼 순 없다. 안 되겠다. 튀어버린 거죠. 이 최고위원들이 튀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탄핵의 한 찬성표가 한 예상대로 조중동이나 한동훈 예상대로 한 3, 40표가 나왔으면요. 그랬으면 한동훈 체제가 유지됐을 겁니다. 근데 무효 기권까지 합쳐가지고 23표 그리고 정식으로 탄핵 찬성표는 12표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야 이거 보수 이 개돼지들이 막강하네 이러다가 나 한동훈하고 같이 가다 나 죽겠네 그래가지고 싹 다 튀면서 한동훈 체제가 사실상 붕괴가 됐는데 야 한동훈이 보세요. 이 정도면은 도망가야 되는데 한동훈이는 나 끝까지 당대표직 수행하겠다.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의총 때 윤석열도 뜻도 모르고 윤석열 비호한다고 나선 사람들이 한동훈을 욕하니까 야 내가 투표했냐? 난 의원직도 없어. 내가 계엄 때렸냐? 이러니 파렴치하게 한동훈이가 나오면서 지금 현재 이 당은 아직까지 당권이 오리무중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쪽은 당원 당규상 내가 비대위원장 임명할 수 있다. 애들 다 나가도 내가 당대표 사퇴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비대위원장 임명할 수 있다. 그럼 비대위원장 누구 임명하겠습니까? 조경태라든지 아니면은 주진우, 자기 검찰 조작 동기인 주진우 뭐 한마디로 조작 검찰 세력이나 내각제 개헌 세력과 연관될 수 있는 그런 놈을 앉히려고 그러겠죠. 한동훈이는. 반면에 이제 이 윤석열 만세 부르는 자들은 한동훈을 쳐낼 수 있는 비대위원장 앉히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직 이게 정돈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정돈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저 당은 당권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다. 한두 주 정도.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 거냐?
윤석열과 조중동이 한동훈을 내세워서 이 보수를 원격 직할 통치를 하는 거를 목표로 했는데 이게 깨졌어요. 보수에서 이거를 깨버린 겁니다. 이거 깨버린 거. 이거는 뭐라 그래도 이거는 신혜식 대표의 엄청난 공헌입니다. 신혜식 대표가 끊임없이 한동훈 죽인다 그러고 배현진 죽인다 그러고 막 다니면서 한동훈의 원격 통치를 안 받아들이게 된 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한동훈 뒤에 있는 조중동으로부터 제도권 정당이 벗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박근혜 탄핵하고 비교하면 어떻게 됐냐? 박근혜 탄핵 때 비교하면은 그때 당대표가 이정현이었죠. 이정현은 이미 탄핵 세력과 내통을 해가지고 정진석이랑 같이 탄핵을 다 돌파해줬죠. 다 돌파시켜주고 지가 빠졌는데 그때 비상대책위원장에 누가 들어왔냐면은 정우택이 들어왔습니다. 정우택이 들어와서 탄핵 세력과 다 끌어안고 뒤집어 있으면서 이 당을 여전히 탄핵 세력인 조중동이 원격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놔서 그래가지고 국힘당이 지금 이 모양 이 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탄핵 이후에 당을 그대로 조중동이 관리할 수 있는 탄핵 세력이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도 그 앞잡이인 홍준표가 한 거죠. 만약에 그 당시에 김진태가 대선 후보로 나갔으면요, 아마 좀 판도가 달라졌을 텐데 홍준표는 말을 무지하게 바꿔서 그렇지만은 분명한 게 홍준표는 탄핵 세력입니다. 박근혜한테 뭐라 그랬어요? 순양인 줄 알았더니 향단이었다. 아니 그런 말까지 해놓고 지가 무슨 탄핵을 반대했다 그래요. 홍준표는 탄핵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래서 정우택 홍준표 체제로 가면서 이 당이 탄핵 세력이 되면서 역시 탄핵 세력인 황교안이가 이 당을 이어받지 않겠어요? 그때와 비교하면은 지금은 탄핵 세력이 지금 당을 놓쳐버린 거죠. 윤석열 탄핵 세력이 지금 당을 잠시 놓쳐버렸습니다. 비대위원장을 한동훈이가 꽂지 못하면은 잘못하면 당이 지금 날아가는 거고 이 권성동이도 스파이 아닙니까 스파이. 그러니까 권성동과 한동훈의 이 유착 관계가 지금 드러나기 일보 직전인데 어제도 이 보수 변절 유튜버들이 야 이 권성동이 변절한 거 아니냐. 권성동이는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들어온 거야. 뭘 변절을 해. 근데 이제 이게 안 통하면서 윤석열, 한동훈, 조중동 내통이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면요. 이 바깥으로 빠져있는 장애보수와 영남권 중심의 국힘당이 이제 조중동과 이 탄핵 세력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미디어치의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보수가 독립하는 전경련이 박살나면서 재벌로부터는 약간 독립됐어요. 이 당이. 근데 이제 이 탄핵 세력 조중동 소나기 정치검찰 소나기에 있다가 이번에 벗어날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이 투쟁을 하고 있는 이 신혜식 등등을 우리는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게 맞는 거죠. 일단 보수는 조중동에서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저쪽은 정치검찰과 조중동이 있어요. 이 사령탑이. 근데 그러면은 이 조중동에서 벗어난 보수는 누가 통치할 겁니까 이거를? 이거 누가 대장이 돼야 되죠? 여기 김문수, 윤상현, 나경원 가능은 하겠죠. 가능은 할 텐데 리더십이 발휘가 되겠어요? 김문수, 윤상현 이거 가지고 CEO까지는 가능하겠지만은 이걸 진짜 이 세력을 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나오겠습니까? 김문수와 윤상현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이 팬들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김문수 체제로 대선을 치른다거나 윤상현 체제로 대선 치를 수 있어요. 이게 안 되잖아요, 여기가 지금. 그러면 계속 끊임없이 이 조중동이 이걸 먹으려고 들어올 텐데 한동훈을 앞세워서. 근데 이미 한동훈과는 너무 세게 부딪혔기 때문에 아무리 한동훈으로 변절하고 싶어도 아니 한 2달 동안 그렇게 한동훈 욕하고 갑자기 또 한동훈 만세 할 수도 있겠죠, 이 변절자들은. 근데 그 전에 제가 볼 땐 그 전에 박근혜가 저는 이 타이밍을 안 놓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박근혜에 대해서는 제가 8년 동안 제가 박근혜를 얼마나 레이더로 돌려봤겠어요. 제가 박근혜한테 이 보고서 보낸 것만 한 수십 건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박근혜한테 얼마나 큰 실망했겠습니까? 이 유영아랑 같이 윤석열과 히덕거리고 야합해서. 근데 냉정하게 우리가 8년 동안 박근혜 행보를 잘 보면요.
두 가지 부분은 박근혜가 명백하게 이거는 꽂아 놨습니다. 하나는 자기는 뇌물 절대 먹은 거 없다. 한마디로 조작 수사였다. 이 부분은 절대 인정한 적이 없죠. 박근혜가 나 뇌물 먹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죠. 난 뇌물 안 먹었고 범죄 저지른 거 없다. 이 부분은 꽉 꽂아 놓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그러면서 최소원에게다 뒤집어 씌운 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저는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정치적으로 일단 박근혜는 자기의 정당성을 무너뜨리진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인간적으로 윤석열 앞에서 실실 쪼개면서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제 뭐 인간 취급 안 받는 거지만 정치적으로 자기가 범죄를 인정 안 했기 때문에 나중에 얼마든지 엎어치기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놨고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한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박근혜는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이 복을 올렸어요 박근혜한테. 뭐 감옥에 있을 때든 지금 대구사저 있을 때 뭐 책은 다 보냈고요. 그 유영하가 강용석 등과 짜고 박근혜한테 태블릿은 조작된 거 아니다. 변희재가 해먹으려고 그런다. 어마어마한 음해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영하가? 지가 태블릿 조작 세력인 김한수와 다 한패인데 지가 태블릿 조작 세력이야 유영하가. 근데 변희재가 막 태블릿 조작됐다고 막 넣어. 더군다나 저는 그것도 넣었죠. 유영하 이놈이 김한수하고 조작했다. 그러니까 유영하는 박근혜를 가스라이팅해서 태블릿 조작된 거 아니라는 말을 끌어내려고 어마어마한 작업을 했습니다. 이건 제가 다 확보한 그 증거들이 있는데 특히 마지막에 박근혜가 JTBC 중앙일보 가서 회고록 썼을 때 그 박근혜가 그 10억 정도 받고 그 자기 진실을 팔아먹지 않았습니까? 태블릿 조작의 주범인 중앙일보로 왜 끌고 갔겠어요, 유영하가. 중앙일보에서 회고록을 내면서 마지막으로 태블릿을 무덤에 파묻으려 했던 게 유영하와 이 홍석현의 전략인데 그러면 그 회고록에서 얘네들이 10억을 쐈으면은 뭘 원했겠습니까? 박근혜한테 10억 쳐먹인 다음에 너 박근혜 태블릿 조작 아니라고 얘기해. 너 태블릿 조작 아니라고 얘기해. 이게 어마어마한 공작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10억을 쳐먹은 박근혜가 회고록에 태블릿 얘기를 안 했어요. 나머지는요. 탄핵 조작 세력들이 원하는 얘기 다 해주고 최순실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물론 자기는 범죄 안 저질렀다 그러지만은 자기 스스로의 정당성을 확보했지만은 탄핵을 시킨 사람에게도 정당성을 확보시켜줬습니다. 박근혜는. 왜? 최순실이가 다 헤쳐먹었다. 그래서 탄핵을 자기가 탄핵당하고 자기는 잘못 없지만은 최순실이가 해먹었기 때문에 탄핵 세력에 대해서 정당성 확보해 준 겁니다. 그것 때문에 중앙일보가 10억 주면서 박근혜는 가스라이팅 한 건데 아직까지 탄핵 무효의 불길이 마지막 살아있는 게 태블릿 조작이거든요. 이게 찬물로 꺼지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이제 박근혜가 아무리 뭘 해도요, 이 태블릿 조작 이게 그냥 찬물로 꺼지면요, 박근혜는 그냥 대구에서 그냥 예우받을 수 있지만은 다시 탄핵 무효를 엎어치기 해서 자기의 모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중앙일보와 유영하가 이걸 끌려고 그렇게 박근혜를 가스라이팅 했는데 회고록에 태블릿에 태자가 안 나왔어요. 박근혜가 모든 탄핵에 대해서 다 발언했는데 왜 하필 태블릿 얘기만 안 했겠습니까? 박근혜는 요거는 보겠다는 거야. 요거는 뭐 내가 시키지 않았지만은 변희재라 내가 뭐 지가 돈벌이 하고 싶어서 그런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자기도 읽어보니까 맞는 얘기고 그래서 변희재가 지가 하겠다는 거 그냥 놔두자. 왜? 변희재가 이기면 박근혜한테 손해볼 거 없잖아. 자기한테 손해보는 거 없는 정도가 아니라 박근혜는 제가 이 싸움 이기면 어마어마한 불로소득을 얻는 거죠. 불로소득을 박근혜는.